국경선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자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과서 채택과 독도 영유권 주장. 이러한 이들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출범한 국가기구가 동북아 역사재단인데요. 그런데 2015년 3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민 세금으로 제작한 동북아 역사지도 도엽이 일부 공개되자 커다란 물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동북아 역사지도.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책으로 만나는 가을개벽 문화에서는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학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소개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한류 열풍사랑 의장이시죠? 박천하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이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인데요. 이 띠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역사학계가 중국 지도를 표절했다. 세금 먹는 하마, 식민사학자들의 매국 행위를 통렬하게 고발한다. 상당히 도발적인 문구인데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06년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08년에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2015년까지 47억을 들여서 60여 명의 학자들이 동원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2015년이 되자 종료를 할 정도로 완성된 지도를 만들었지만 3년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까지 3년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30억 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이 예산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동북아 역사 지도의 면모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드러난 그 지도를 보니까 이것은 동북공정을 추정하고 식민사관을 추정하는 그런 지도의 내용들이 있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4월 17일 날 제32차 동북아 역사 왜곡 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 동북아 역사 지도를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자인 이덕일 소장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된 녹취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동북아 역사 지도의 도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동북아 역사지도가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사학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동북아 역사지도는 무엇인가요? 자, 동북아 역사 지도는 동북아의 역사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요. 중국의 역사 지도도 그리고 한국의 역사 지도도 주체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인데요. 이 동북아 역사 지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중국의 고대사 역사 왜곡입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근거로 든 지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1974년에 만들어졌던 바로 담기양의 중국 북경대학교 학자죠.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입니다. 이 중국 역사 지도집이 동북공정에 기반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로 이 우리의 동북아 역사 지도를 제작하게 된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제작을 해서 지금 내놓고 보니까 바로 담기양의 역사 지도집을 통째로 베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 왜곡을 담은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과 같은 지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 지도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대로 베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중국 역사학자인 담기양이 만든 지도면 당연히 중국에 유리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역사 지도집이 무엇인가요? 네, 말씀대로입니다. 중국 역사 지도집은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 주도를 했고 그리고 담기양 교수가 총 편집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집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집의 취지를 담고 있는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수 민족은 각 역사 시기에 중원 왕조에 예속되었던지 중원 왕조와 다른 자립 정권이었던지 간에 모두 중국의 일부분이다. 담기양은 동북공정이 추진되기도 전인 1982년에 벌써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역사는 바로 자국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구려의 역사는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중국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담기항은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를 만든 것인데요.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도를 그대로 베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담기항의 중국 역사 지도집이 동북공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동북아 역사 지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덕일 소장은 이 책에서 결국 동북아 역사 지도가 식민사관과 동북공정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는 것이 식민사관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전기고조선 1000년에서 281년의 도엽이 있습니다. 이 한국 역사 지도 중에서 두 번째 지도인데요. 첫 번째 지도는 연도가 없기 때문에 첫 지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고조선이라는 말은 고조선 중에서도 가장 앞선 시기라는 말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기전 2333년에 건국했던 단군조선은 자연스럽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고조선 이전인 배달국과 황국시대까지 발굴되고 있는 마당에 고조선의 1300년 역사가 단숨에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만이 잠깐 나오고 한사군의 한반도 지배 420년을 지도에 그려 넣었습니다. BCE 108년에 고조선이 한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314년에 낭랑이 고구려에 의해 망하기 전까지 약 420년 정도가 됩니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이 한사군을 설치해 한반도 북부를 식민지로 삼았다고 하는 식민사관을 반영한 지도를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그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처럼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동북아 역사 지도가 식민사관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식민사관이 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식민사관의 핵심은 일본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를 주입시킴으로써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만든 사관입니다. 핵심은 식민지의 정당성 확보를 역사로부터 얻겠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사의 시간과 공간을 축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제는 한국사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단군조선을 부인하고 고조선을 한반도 북부로 공간을 축소시켰습니다. 일제에 의한 식민사관의 핵심은 첫 번째는 반도사관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무조건 한반도 내에서 있었던 역사로 다루는 것인데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대륙에 있었던 역사라든가 해양을 넘나들었던 역사 등을 지워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민족의 역사는 식민지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대로부터 한반도의 북부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한반도의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인데요. 그러니 식민지는 한국인 너희들의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중국의 식민지가 바로 한사군입니다. 이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었다는 것이 한사군 한반도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임나일본부설인데요. 이것은 한반도 남부에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외가 임나라고 하는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보니까 삼국사기에는 그 당시에 이미 고구려 백제 신라를 강대국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4세기 이전의 지도를 보면 국가체제를 갖춘 고구려나 백제의 지명이 지도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상고사와 고대사에 있어서 식민사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 역사 지도는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럼 동북아 역사 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책을 보면 우선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 지도인데요. 위나라가 한반도 북부까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위초고 지도는 221년에서 265년까지의 지도인데요. 이 지도에 대해서 이덕일 소장이 의회에서 한마디를 합니다. 조조가 경기도까지 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MC님께서는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입니다.
네,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저도 삼국지를 읽어보기는 했지만 조조가 경기도는 고사하고 한반도 쪽으로 왔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위초고 지도에는 조조의 위나라의 경계가 경기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지도지요. 물론 반론을 준비해왔던 동북아 역사재단 측에서는 지도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 검토하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중국사 지도와 한국사 지도를 결합시키는 과정이라는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제작해온 지도가 아직도 검토 중이고 결합시키는 중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 왜곡된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우리 역사를 알리는 일이 정말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은 일제가 식민사학을 날조하면서 만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한사군의 위치는 어디였나요? 한사군의 위치를 알려면 먼저 유물 이전에 문헌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합당한 1차 사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문헌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사군이 한반도 바깥에 있었다는 문헌 근거는 아주 많습니다. 한사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한사군의 중심지였던 낙랑군의 위치를 알면 되는데요.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문헌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 설전 열전에는 낙랑은 유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한서 최인 열전에는 낙랑군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그리고 후한서 광무제 본기에는 낙랑군은 옛 조선국인데 요동에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대부분의 문헌은 한사군의 위치로 요동과 요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북아 역사지도 편찬위에서는 한사군 위치의 근거 사료를 한서지리지와 이병도 교수의 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한서지리지에는 한반도 자체에 대한 언급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낙랑군에 대한 위치 비정을 가장 많이 시도했던 조선사 편수의 출신 학자 이병도의 저서 신수 한국사 대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의 위치 비정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역사학은 사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비판을 토대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을 지키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것은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와 한나라의 국경선이라는 지도인데요. 고구려의 국경선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고구려의 국경선을 세로로 그렸는데요. 저자의 말대로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파른 산맥이 있거나 강이나 바다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경계가 나뉘어지는데 이 지도는 직선에 가깝게 세로로 경계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편찬위는 400년 동안은 반드시 한사군을 한반도 북부에 그려 넣어야 한다는 어떤 사명을 가진 것 같습니다. 314년 전에는 한반도에 있어야 하니까 당시 고구려의 강역을 그리면서도 한사군의 숨통을 틔워준 것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지도이기도 하고 담기항의 지도를 베껴서 거기에 나오는 만리장성 성과 동일하게 영역 표시를 한 겁니다. 참 답답할 따름인데요. 일단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사만소국의 분포라는 지도인데요. 151년부터 250년의 한반도를 그린 지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라와 백제가 서기 전에 나라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백제와 신라가 지도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한반도 남쪽을 경영했다는 임나일본 부서를 지지하기 위해 이를 위해 발명한 것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그러므로 삼국사기에 있는 지명은 인용하지 않고 삼국지 위지 동의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4월 17일 국회에서 편찬위원회 측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세기 이전에는 백제국과 사로국으로 표시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백제가 있어야 할 곳에 소국 백제국이 있습니다. 얼핏 백제가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백자가 일백백자가 아니라 마백자로 다릅니다. 이 백제는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있는 마한의 소국 백제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신라가 없고 13개의 소국을 그려놓고
그중에 경주 지역에 점 하나 찍어서 사로곡이라고 써놓고서 신라를 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일 소장은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서 사방사천리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천리나 더 넓은 영토가 당시 삼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이러한 기록들은 아예 관심을 꺼둔 상태입니다. 백제와 신라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이 무엇입니까? 일본이 주장한 임나일본 부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입니다. 4세기 이전의 삼국시대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인데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인정하게 되면 4세기 이전에도 한반도의 강력한 왕권인 백제와 신라가 존재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4세기의 임나일본부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일제시대 식민사관을 만든 주역인 스다 소키치는 삼국사기의 외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 역사서인 고사기, 일본서기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삼국사기는 신라가 강력한 고대 국가이고 외는 작은 정치 세력으로 본 반면에 고사기와 일본서기는 외가 임나일본부란 식민 통치 기관을 두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둘 중 하나는 사실과 다른 기술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다 소키치는 임나일본부를 살리려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을 창안해냈습니다.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지금 우리 역사학계에서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임나일본 부설이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이 임나일본부가 정설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역사 전쟁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중국과 일본에 패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매국의 역사학 어디까지 왔나? 정말 어디까지 왔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식민사학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독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라고 하지만 이는 명백히 계획적으로 의도된 것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지도는 독도를 절대 실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다. 100% 의도된 것이다. 검은 선으로 상자를 만들어 울릉도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면 실수라고 변명할 여지가 0.01%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은 선으로 상자를 만들고 울릉도 동쪽을 동경 131도라고 따로 표시해 놓고도 동경 131도 52분에 해당하는 독도는 누락시켰다.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지도를 몇 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울릉도와 부속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검은 테두리를 쳤습니다. 지도에서 작게 보이니까 테두리를 쳐서 확대를 한 것이죠. 동북아 역사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북공정에 대항하고 독도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독도 문제라는 것은 이 지도를 그렸을 때 명백히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 정서를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그려 넣어야 하는 것이 독도임에도 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지도에는 독도가 없었습니다. 60명의 학자들이 독도가 없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안 했으리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도 제작자가 안 그려 넣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편찬위원회 측에서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쳤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책을 인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 연구로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 이덕일 소장을 찾아와서 하나의 문서 명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독도 연구자 22명의 명단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2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라고 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 12명의 한국 학자 중에서 동북아 역사재단 소속이 3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를 지키라고 국가와 국민이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든 것인데
오히려 중국과 일본을 위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사를 팔아먹은 지도에 묻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012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CRS, 즉 미의회 조사국에 향후 북한의 유사시 중국이 북측 영토에 대해 역사적 영거권을 주장할 경우에 그에 대비한 보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CRS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중국의 역사 왜곡을 담은 담기항의 중국 역사 지도집과 중국 근대 변계사 등을 활용해 만든 동북공정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CRS 연구진은 미 의회에 해당 보고서는 중국 측의 자료로 작성된 것이므로 한국 측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CRS 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을 대표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의 견해를 미국 측에 보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최종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요. 이때 우리 의견에 12장의 지도가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지도가 바로 지금 제작 중인 동북아 역사지도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대의 한반도가 중국의 식민지였던 게 맞다고 중국 주장을 100%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과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이 북한을 점령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손을 들어주게 된 꼴입니다. 매국 행위를 한 거죠. 독도를 그리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 이상의 매국 행위입니다. 그래서 매국의 역사학이라는 책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천아 한류열풍사랑 의장님을 모시고 매국의 역사학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잘못된 역사, 매국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국민 차원의 각성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북아는 역사전쟁 중입니다. 영토 분쟁이 끊임이 없어 역사전쟁이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저자나 국회에서도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8년간 47억이나 국고를 들여서 만든 지도가 나라를 중국에, 일본에 팔아먹는 지도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글로 말한다는 것과 지도로 표시하는 것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지도는 완벽한 의사 전달입니다. 동북아 역사 지도가 유보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지도가 나오게 된 노예의 역사관, 식민의 역사관은 아직도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자 이덕일 소장은 말미에 주인의 역사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되는 역사관으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토 분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 영토 분쟁은 곧 역사 전쟁입니다. 이 때문에 올바른 역사를 후세에 가르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진실하게 전하는 자세가 절실합니다. 지금은 뿌리를 찾아 근본으로 돌아가는 원시 반본의 가을 개벽기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고하신 단재 신채호의 말씀처럼 뿌리 역사 문화를 잃어버린 민족은 역사 전쟁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절감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올바른 역사를 되찾는 데 앞장서기를 희망합니다.